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영하권으로 시작하지만 낮부터는 차차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제 한파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의 기온 모두 어제보다 조금 올랐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안동은 영하 8도, 포항은 영하 4도 가리키고 있고요. 여전히 경북 북부 일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차차 기온이 올라 대부분 지역에서 8도 안팎 예상되고요. 점차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졌습니다. 당분간 건조한 대기 속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경북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당분간 한파 수준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의회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난 조민석 의원에 대해 문제가 된 상임위원장직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등 최소한의 자정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에서 포항시의회가 왜 꼴찌를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장석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장인 조민성 의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차량정비업소 대표직을 수년간 유지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사적 이해관계자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여기에다 조 의원의 업소에서 시 관용차들이 3년간 정비료 1,400여만 원을 결제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시민사회에서는 조 의원의 위원장 사퇴와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 의회의 징계는 출석 정지 20일이 전부였고 결국 조 의원은 건설도시위원장 자리를 유지한 채 새해 첫 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조 의원은 최근 정비업소의 명의를 처남에게 넘겼다며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질의해 놓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엄정한 공직 수행을 위해 이럴 경우 명의를 넘긴 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는 사적 이해관계자로 봐 소관 상임위 직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명의를 넘긴 처남은 민법상의 가족관계로 여전히 사적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어 조 의원의 건설도시위원장직 수행은 법적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는 지적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그냥 빠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지금 계속 상임위 활동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사실은 이해충돌의 논란을 스스로 키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데도 포항시 의회는 지난달 조 의원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이 문제는 아예 심의 내용에도 포함시키지 않아 봐주기 의혹을 샀습니다. 법이 정한 관련 조사와 후속 조치를 왜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오히려 노골적으로 조 의원을 옹호합니다. 본인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억울해하고 징계를 받았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포항시 의회의 제19 봐주기는 조 의원이 자신의 징계를 심의하는 동료 의원 등에게 과메기 선물을 돌린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달리 포항시 의회는 징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징계 조치 상태에 있어가지고 아직 그 이야기를 저희들 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그 상황을 한번 파악해가지고. 보다 못한 시민단체가 최근 조 의원을 둘러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상임위로 옮기도록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거는 의장이 책임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안 그러면 그걸 방치하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포항시 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장상훈입니다. 한국방사성 폐기물학회는 어제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인선, 김영석 의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과 함께 고준위 방패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2030년부터 원전 부진의 저장시설이 포화에 이르러 원전 주변 지역 주민 등 국민 안전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동서화합과 상생발전,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영호남 지자체의 30년 수건 사업이 마침내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는데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돼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216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지난해 8월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 발의로 무난한 국회 통과가 예상됐지만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철도 건설 부문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관건이었습니다. 정부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들며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2차례 계류되기도 했지만 신속한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은 유지됐습니다. 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를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철도 건설 사업과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정부 설득 과정에서 원안이 상당 부분 수정됐습니다. 달빛철도 사업 유형을 고속철도 건설에서 일반 철도 건설로 변경하고 달빛철도 건설 사업의 기본 방향에서 복선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여기에다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은 예타 실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달빛철도 건설에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4조 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10개 지자체를 지나며 서대구에서 광주 송정을 잇는 달빛철도가 개통하면 대구에서 광주를 1시간대로 오갈 수 있습니다. 동서 지역 화합과 발전은 물론 광주와 대구의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무리된 만큼 시공기간을 단축해 완공도 1년가량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울진군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울진에서 창립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대출금 3억 원 이내로 연 이자 1%의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합니다. 또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기업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 중 2%를 지원하며 총 5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보문단지의 대형 골프장이 자재 구매와 설비 공사 등을 이사회 보고 없이 임의로 했다는 의혹이 내부 감사에서 제기됐는데요. 경영진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입장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보문단지에 있는 한 골프장. 이 골프장은 2021년부터 티박스 계단, 석재, 가드레일 등 관련 설비 공사를 했습니다. 또 한겨울에 수목 2억 원어치를 심었는데 일부가 고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의로 수의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회사에 모두 1억 2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힌 정황이 내부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더구나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1,000만 원이 넘는 시설 공사나 500만 원 이상의 자재 구입 등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이사 12분, 11분이 계시니까 거기서 승인을 해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을 붙이는데 그런 걸 다 절차를 무시했다는 거죠. 감사진은 지난해 4월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고 11월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경영진이 이 사실을 모른 척하고 있다며 경찰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골프장 측은 이사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한 것이 맞다며 사업 시행 절차가 미흡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수의 계약을 하거나 자재가 없어지는 등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 이 골프장은 주주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회원 수는 2,800여 명입니다. 골프장 방망 경영에 대한 의혹 제기가 경찰 수사로 이어질 경우 논란이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시 서면 은행나무숲 소유주가 주민 민원으로 숲 일부를 벌목하자 경주시가 은행나무숲 매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나무숲을 관광지나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부지 감정을 거쳐 연차적으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지 소유주는 수년간 경주시의 관리 방안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부지 매입 전에 은행나무숲에 대한 위탁 경영을 요구했습니다. 봉화에 있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백두대간의 자연환경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식물의 보금자리가 돼주고 있는데요. 추위를 피해 찾아온 반가운 황여새 무리와 봄꽃을 피워낼 겨울눈까지 봄을 기다리는 수목원의 겨울 풍경을 김서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겨울 수목원의 정막을 깨고 방문한 작은 손님들이 나뭇가지에 감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한데 모여 겨울 칼바람을 피해보기도 하고 빨간 산수유 열매를 한 입에 삼켜 배를 채웁니다. 성인 손바닥만한 동그랗고 작은 몸집, 검고 날카로운 눈선과 샛노란 꽁지까지 세계 자연보전연맹 적색 목록에 관심 대상종으로 분류된 겨울 철새, 황여새입니다. 예년에는 10마리 정도만이 수목원을 찾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100여 마리의 황여새 무리가 목격되면서 사진 동호인을 비롯한 탐족에게 방문도 늘었습니다. 11월 중순 이후 정도부터 본 것 같아요. 여기 와서는 이제 보통 그 야광나무 열매나 낙상홍 열매를 많이 먹더라고요. 황여새뿐만 아니라 홍여새, 솔자새 등 다양한 종류의 새가 백두대간 수목원에서는 어렵지 않게 관찰됩니다. 전 세계 2곳뿐인 시드볼트를 보유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목원이면서 백두대간이 간직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수종의 식물들이 수목원에 이제 모여들면서 그 새들에게 안정적인 그런 그 먹이 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백두대간 수목원은 겨울에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새 탐조 프로그램과 겨울 눈을 탐구하는 교육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날 번식지로 떠나기 위해 월동 중인 황여새, 속 안에 꽃을 숨긴 채 추위를 나는 겨울눈. 혹독한 겨울에도 작은 생명들은 묵묵히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 추진활동 협업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인문, 문화, 예술 또는 방송매체 등을 이용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종교예술단체, 언론사 등 공직선거법상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 선정된 단체는 최대 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다음 달 7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울진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을 포함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입니다. 친환경 보일러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보일러로 울진읍과 평해, 후포 등 도시가스 공급 지역만 신청 가능합니다. 포항스틸러스는 구단 역사상 2번째로 포항제철고 공격수 김명준과 준프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명준은 2006년생으로 183cm, 72kg의 우수한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빠른 스피드와 골 결정력을 갖춘 전천후 공격수입니다. 포항은 김명준의 가세로 U22 카드 선택지를 넓힐 수 있게 됐습니다. 화재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현장까지 7분 안에 도착하는 골든타임 도착률이 대구는 최상위권, 경북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와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현장에 7분 이내 도착한 비율은 대구가 86.3%로 서울 93.8%에 이은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한파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의 기온 모두 어제보다 조금 올랐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안동은 영하 8도, 포항은 영하 4도 가리키고 있고요. 여전히 경북 북부 일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차차 기온이 올라 대부분 지역에서 8도 안팎 예상되고요. 점차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졌습니다. 당분간 건조한 대기 속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경북 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으로 쾌청하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 전해상에는 바다의 물결이 1m에서 최고 3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고령 영하 9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7도, 고령은 8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안동과 경북 북동 산지를 포함해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요.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8도, 청송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안동과 청송 모두 5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바람이 강하겠고요. 금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로 출발해 낮에는 7도 전망됩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당분간 한파 수준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